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고 두나무에 투자한 이력이 있죠. 오늘 알아볼 곳은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8천만 원 돌파했다는 주제이고, 목차로는 에이티넘의 과거 상승의 모멘텀은 비트코인인데, 에이티넘이 왜 비트코인 관련주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에이티넘 인베스트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 조합. 이 투자 조합은 펀드를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라요.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금액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여기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다 금액을 모은 다음에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직접 투자의 경우 말 그대로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투자 조합의 경우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다음으로 벤처기업은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시리즈 A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 이익을 보는 구조죠. 다음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티넘의 차트를 보자면 과거 17년도, 18년도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2,800만 원을 돌파했을 당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에이티넘의 주가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다시금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약한 상승 모습과 쌍봉 그리고 다시금 약한 상승 이 차트 모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인데 차트를 보면 에이티넘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처음 약한 상승과 그 쌍봉 부근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에이티넘은 비트코인과 같이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의 흐름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이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먼저 왜 과거에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가져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이티넘은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죠. 이 에이티넘은 그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을 통해서 두나무에 투자했는데 이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두나무, 직방, 카카오 게임즈, 클로 버추얼 패션 등이 있는데 이 조합을 통해서 두나무 관련주로 묶이게 된 거죠. 이 두나무는 현재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코인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23년 3분기 기준으로 두나무가 그 비트코인을 15,5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8,1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나무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두나무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고 두나무에 투자한 에이티넘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아야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죠. 이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상당한데 비트코인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실 비트코인의 경우 기관이 매수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대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기게 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지게 돼요. 그 이유는 신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트코인이 필요하기에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유통 물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동성 문제로 기관은 투자하기 꺼려했었는데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관들은 대체 투자로서 투자할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어떤 금융상품이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가치가 0에서 출발했던 코인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제도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승의 길을 열어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현재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 여기서 존속 기간이 8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22년 8월에 만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2년이 늘어나서 올해 3월 만기 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치 상승과 더불어 두나무 지분 가치가 올라서 이미 조합으로 출자된 원금 회수는 진행이 된 상태이고 남은 이익금을 이제는 만기와 함께 나눠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에이티넘은 이제는 비트코인과 같이 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한 만큼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은 많은 투자 수익금이 나오는 만큼 1분기 영업이익의 향상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는 1분기 영업이익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합이 해산된 후에는 에이티넘이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